밤에 잘 쉬셨습니까? 여호수아서 14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난공불락의 성이 둘이 있었습니다. 다윗성, 예루살렘 성과 헤브론 산성이랬습니다. 예루살렘 산성은 나중에 다윗이 때에 그걸 함락시켰는데 헤브론 산성을 아주 난공불락이어서 몇 번 시도했지만은 함락시키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의 동지 갈렙이 그 성을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게 여호수아서 14장입니다. 14장 10절 말씀. 여호수아서 14장 14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85세 노인이 젊은이들이 공략하지 못하는 헤브론 산성을 공략을 해서 성경 말씀에 의하면 지금까지 헤브론 산성은 갈렙의 후손들이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일러줍니다. 자, 11절 말씀.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85세의 체력이나 투지력에 손상 없이 강건하다. 그 뜻입니다.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수아서 전체 총 제목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수아서 전체를 대표하는 그 키워드라 그럽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 또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아낙 사람은 신장이 장대한 사람들, 동양인들에 비해서 신체가 크고 건장한 사람들을 아낙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의 요청을 여호수아 총대장이 허락했습니다. 그렇게 하시오. 그래서 갈렙과 그의 지파 사람들이 헤브론 산성을 점령을 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또 17장, 여호수아서 17장 14절 말씀.
여호수아서가 1장서 14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 14장부터 22장까지는 분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17장 14절 말씀,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이 기업이란 말을 우리가 중소기업, 대기업 할 때 그 기업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 기업이 아니고 터기자를 써서 생업의 기본이 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생에 터전되는 기업.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데 지파별로 배당을 했습니다. 유다 지파는 이 벌판, 납달리 지파는 저기, 이사갈 지파는 아주 산 속에 충청북도까지 같이 바다가 없는 내륙 지방이 이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12지파 중에 11지파를 땅을 고루고루 분배했습니다. 왜 11지파냐?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여서 땅을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각 지파 속에 들어가서 제사장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각 지파에서 11조헌금을 내서 레위 지파를 생활을 뒷바라지했습니다. 그 레위 후손들이 제사장 역할을 했는데 제사장이 하는 일은 세 가지랬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일, 둘째는 자녀들을 교육하는 일, 교사지요, 교사. 셋째는 치료하는 일. 그래서 레위 지파는 목사, 교사, 의사를 합친 직책을 하고 그 대신에 땅을 분배할 때 분배를 받지 않고 영적 공무원처럼 그렇게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1지파에게 땅을 쭉 분배를 하는데 14절 요셉 자손이 요셉 지파한테 기업을 분배하는데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요셉 지파는 숫자가 많고 힘이 있고 공로가 컸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더 달라는 거지요.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11지파에서 한 목만 주니까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공평하게 하셔야지요. 우리 지파는 수도 많고 공로도 많고 능력도 있는데 특별 대우로 두 몫을 주셔야지요. 그랬는데 15절이 여호수아의 기백, 정신, 그걸 일러주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5절 말씀. 그래서 여호수아서 17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어떤 기질, 어떤 지도자였던 것을 한말로 일러줍니다. 15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삼지가 너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이게 아주 여호수아의 정신입니다. 당신 지파가 수가 많냐? 좋다. 실력이 있냐? 좋은 거다. 업적이 있다? 그것도 좋은 거다. 그러면 나가서 좁은 땅을 더 달라 하지 말고 스스로 개척을 해라. 정해진 땅을 가르는데 당신 지파만 특별 우대하면 다른 지파 몫이 줄어들지 않느냐. 당신이 그렇게 실력이 있으면 스스로 개척을 해서 살림이 가로막으면 꺾어 눕혀라. 가로막는 것은 다 무너뜨리고 스스로 땅을 넓혀라. 그랬더니 요셉 지파가 뭐라 그랬냐 하면은 우리 앞에 있는 적은 철병거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철광석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졌던 무기는 애굽에서 갖고 나온 구리로 된 칼, 구리로 된 망치. 그런데 가나안 족속들은 철광선이 있어가지고 쇠로 된 칼, 구리병기와 철병기는 성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철광석이 있기 때문에 쇠를 가지고 전차를 만들었습니다. 말 4필이 끌고 뒤에 이제 가마 같은 걸 만들어서 기수가 창을 여러 대 놓고 말을 달리면서 창을 던져서 적을 격파합니다. 그러면 요즘 전차 부대하고 보병하고 붙는 거 한 가지지요. 그러니까 상대는 철병거가 있는데 우리가 이거 구리 무기까지 어렵지 않나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뭐라 하느냐 하면은 18절입니다. 18절. 그 산지도 너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너가 개척하라. 살림은 찍어서 다 길을 내고 그 끝까지 너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 요즘 말하면 전차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너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이걸 개척 정신이라 그러고 전투 정신이라 그럽니다. 이 파이팅 스피릿. 한국 교회는 어쩌다 보니까 성경이 가지는 이런 개척 정신, 전투 정신이 약해지고 너무 여성화되어 있습니다. 여성의 좋은 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조금 소극적이고 진취적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천국 가면 한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교회 여자들이 많기 때문에 천국 가도 여자만 잔뜩 있으면 어떡하냐. 그 좀 걱정이 돼요. 네? 그 남성적인 개척 정신, 들사람 정신, 야인 정신. 한국같이 자원이 없는 국가에서 개인도 나라도 국군을 개척해 나가려면은 그런 개척 정신,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갈렙의 정신. 또 여호수아의 스스로 개척하라. 살림이면 꺾어 눕히고 바위면 깨뜨리고 철병거는 돌파해라. 근데 이 여호수아가 전략이 뛰어났습니다. 전략이 뛰어나서 보통 때는 정면으로 붙으면 상대방이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이기기 어렵지요. 근데 여호수아가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날에는 비가 드물게 오지요. 근데 비 올 때를 기다렸습니다. 비가 올 때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이 철병거 믿고 진격하니까 비가 오니까 땅이 갯벌이 된 거예요. 갯벌이 돼서 철병거 바퀴가 짓늘게 빠져가지고 철병거가 기동성을 잃은 거지요. 그때 공격을 해서 점령을 했습니다. 그게 전략이죠, 전략. 근데 우리 성도들은 그 성령 받으면 성령님이 다 해주시지 전략, 전술 이런 거는 조금 성령님 의지하지 못하는 마음 아닙니까? 그런 말을 누가 해서 그거는 모르는 소리지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이르시기를 너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라. 비둘기같이 순결하다는 것은 복음적인 순수성, 천사 같은 마음. 뱀같이 지혜롭다는 말은 전략이죠, 전략. 양쪽을 겸해야 이 어려운 시대 난세에 길을 열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둘기같이 순수하기만 하면은 당하는 거예요. 한국 사회가 문제가 있는 것은 착한 사람이 살아가기가 대단히 불편한 사회입니다. 한국 사회는 배째락하고 막 세게 나가야 뭘 건져 먹을 게 있지. 뭐 자꾸 착하게 알아서 하세요. 그럼 알아서 지가 먹어버리고 먹을 게 없어요. 우리 사회는 그게 큰 참 문제입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사회고 그래서 우울증, 공황장애가 많습니다. 주로 교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부딪혀서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스스로 개척하라 이런 전투력, 야인 정신이 없으면은 늘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극복을 해야지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반성해 봅시다. 비둘기같이 순결하지도 못하고 뱀처럼 전략적이지도 못하고 어정쩡하니까 맨날 손해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극복해야 되는데 잠언 24장 4절 말씀, 성도들이 가지는 오해를 우리가 풀어나가야 됩니다. 잠언 24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24장에 잠언 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했느냐. 잠언 24장 6절 말씀, 6절 말씀.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전략입니다. 전략.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세상살에서 우리가 영적인 승리를 하려면은 전략으로 싸워야 되고 지략이 많아야 한다. 지략은 여러 사람이 합심 기도하고 합심해서 공동체로서 대하는 것을 지략이라고 그럽니다. 개인의 전략이 합쳐져서 공동체의 전략으로 승화되는 것을 지략이라고 말합니다.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나는 30세 청계천 빈민촌 들어가서 며칠 굶다가 안 되겠더라고요. 한 3일 굶고 설교하려니까 구토증이 나고 어지럽고요. 강대상 붙들고 설교하려니까 쓰러질 것 같아요. 날 쳐다보는 빈민촌
교인들 얼굴이 밥그릇처럼 보여요. 야, 이 굶고는 설교도 못하겠구나.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동네 청년들 모아서 넉마주의 한 거지요. 넉마주의를 하니까 근데 미국에서 온 청년이 나한테 묻더라고요. 민주주의도 공산주의도 알겠습니다만은 넉마주의는 무슨 주의지요? 그래서 할 말이 없어요. 넉마주의가 무슨 주의에? 그래서 같이 웃었는데 아무래도 내가 이제 배운 사람이고 하니까 가연히 내가 대장이 되는 거지요. 그 동네에서는 대장을 오야붕 그래, 오야붕 그래. 근데 또 우리 넉마주의 대원들이 거의 전과자입니다. 전과자들이니까 약점이 있는 거지요. 그걸 알고 경찰이 뜯어먹으러 와요. 응? 그러니까 이 전과자이기 때문에 경찰한테 약한 거예요. 경찰한테 삥땅 뜯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받은 거지. 세상에 응? 그거 어떻게 전과자들 넉마주의 돈을 뜯어먹냐. 그래서 내가 대원들 모아놓고 야, 이 바보들아. 경찰한테 그렇게 삥땅 뜯기냐? 넉마주의 용어로 경찰관을 까마귀 그래요. 여자는 냄비라 그러고. 그런데 까마귀한테 돈 뜯기는 병신들아, 넌 넉마주의 할 자격이 없다. 그랬더니 아이, 오야병은 별 수 있어요? 작정하고 뜯으려 하는데. 그래서 야, 이씨 자석들아, 내가 시범을 한번 보여줘? 오야봉도 별 수 있어요? 뜯으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뭐 얼마나 약점이 많냐 이거야. 응? 약점이 많지요. 넉마주의 나가면 항상 나는 다른 대원들보다 수입이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뭐 같이 하루 종일 넉마 주는데 너는 왜 수입이 많냐? 그랬더니 한번 따라와 보세요. 갔더니 문 열린 집에 들어가 가지고 부엌에 있는 그 알루미늄 솥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비싸거든요. 그래서 야, 너 그거 썰렁 솥 아니냐? 에이, 못 본 척 하세요. 그러니까 주인이 보고 여보 그거는 왜 솥 집어넣어요? 하니까 보고 있었구나 하고 다시 내려놔요. 그래 하니까 수입이 높은 거예요. 수입. 세수대하고 뭐 솥이고 비면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 하지 말고 넉마주의를 해도 버려진 것만 해라. 어? 그런데 그 까마귀가 자꾸 삥땅을 뜯으니까 열받지요. 내가 한번 시범을 보여줄게. 한 분은 까마귀가 왔어. 응? 뭘 어느 놈을 덩칠까 살피길래 내가 불렀어. 응? 날 좀 만납시다. 응? 그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경찰 까마귀도 자존심이 있잖아요. 자존심 상하면 안 되거든. 그래서 이제 구석으로 데리고 가서 아무도 안 듣는데 구석에 데리고 가가지고 귀에다가 대고 야, 이 새끼야, 네 배때기는 칼이 안 들어가냐? 한번 쑤셔봐? 그랬더니 깜짝 놀래가 앞으로 조심하세요 가버렸어. 그 뒤는 오지를 않아. 뭐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그것도 전략이야. 어?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넉마주의 빙땅 뜯는 놈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 그런 건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만 내가 조금 잠을 쉬는 차이 잤는가 새소리가 나고 그건 잊어버리세요. 응? 나가서 전하지 마세요. 내 영업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략으로 싸워라. 승리하려면 여러 사람이 의논해서 합심 기도하고 머리 맞대고 전략을 찾아내야 된다. 이 지략이에요. 지략. 그래서 이 책은 피터 드러커라는 미국의 참 세계적인 경영학자입니다. 경영학의 개척자가 피터 드러커인데
한 6년 전에 이제 작고했으니까 고인이 됐지요. 그런데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감동받은 것은 피터 드러커가 이 책을 93세에 썼어요. 93세에 써가지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으니까 나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83세거든. 그러니까 드러커식으로 하면 10년 기회는 더 있네. 에? 아무도 내가 지금 당뇨도 고혈압도 없으니까 93세까지는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혹시 반대 없지요? 예, 그렇게. 여기 뭐가 있느냐 하면은, 여기 말이에요. 한국에 대한 얘기가 있어. 한 나라가 발전하려면 기업이 발전해야 돼. 기업이 발전하려면 기업 총수, CEO라 그러지요? 기업 총수들이 가지는 기업가 정신이 왕성해야 돼. 기업가의 기업 정신을 그걸 이제 기업의 사활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이 반도체를 1982년 70세 넘어서 시작했습니다. 다 반대했어요. 반도체 하려면 그 라인 하나 까는데 1조입니다. 1조. 라인 하나가 됩니까? 라인 3개 깔면 3조지요. 그러니까 삼성그룹의 참모들이 다 반대하고, 특별히 일본에서는 일본이 지금 반도체를 잡고 있는데 한국이 한다니까 말이 되냐 반대하고, 그래 미국에다가 타당성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미국에서 이거는 만들지 말고 일본서 사다 쓰는 것이 이거는 수지가 맞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병철 회장이 고집을 피운 거예요. 반도체가 앞으로 쌀이다, 쌀. 그러니까 반도체를 해야 된다. 삼성이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삼성이 미래에 발전하려면은 이거는 반도체를 해야 된다. 그래가 무리하게 이걸 시작했지요. 근데 지금 한 3년간 적자 봤습니다. 지금 반도체 수출이 1,200억 달러지요. 삼성이 반도체를 완전히 떴지 않습니까? 이 이병철 회장의 기업가 정신이요. 그런데 지금 아들 건이 지나가지고 이재용이 기업가 정신이 좀 약한 거예요. 배팅을 하지를 못해. 그래서 지금 삼성이 많이 조금 위험하다 그래요. 내가 걱정이 돼가지고 우리 교인 중에 삼성의 부장급이 있어요. 내가 지난주에 일부러 물었습니다. 삼성이 요새 어렵다는데 그건 걱정되네. 어때요? 하니까 예, 조금 어려웠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삼성이 개인 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삼성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되지요. 그러니까 이 기업가 정신이라는 게 참 중요한데 이 책에 뭐가 나오느냐? 세계 어느 나라가 기업가 정신이 제일이냐? 미국이 제일이냐? 아니다야. 미국은 2등도 못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가 기업가 정신 1등이냐? 사우스 코리아다. 사우스 코리아. 그러니까 이제 주위에서 묻는 겁니다. 사우스 코리아가 분단된 국가고 어려운 나라인데 어떻게 기업가 정신이 최고냐? 생각해봐라. 일제가 40년간 지배하면서 조선 사람에게 창의력, 기업가 정신을 의도적으로, 이 책에는 intentionally, 의도적으로 이거는 억압했다. 참 일본 사람들이요, 장괴가 많아. 조선하고 일본하고 초등학생 미술 교과서가 달랐어요.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는 창의력,
상상력을 키워주는 미술 교과서로 만들고 조선의 초등학생들은 줄 떼고 끊는 거, 모방하는 거 이런 걸로 내용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좋게 말하면 멀리 보는 거지만은 얼마나 그 괘씸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조선 사람들의 창의력, 기업가 정신 이걸 싹을 자르려고 초등학교 교육부터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이 그렇게 썼어. 일제시대의 기업가 정신을 억압하고 6.25 전쟁이 나가지고 전국의 잿더미가 됐다. 그 잿더미를 딛고 일어나서 지금은 1990년에 썼으니까 30년 만에 반도체, 자동차, 철강, 요새는 또 방위산업, 세계 인류 기업으로 발전했다. 기업가 정신으로는 사우스 코리아가 세계 최고다. 옳은 얘기지요? 이 기업가 정신을 계속 살려야 되는데 박정희 대통령 그 시대의 전두환까지는 정부가 독재를 해서도 기업가들을 밀어줬어. 박정희는 기업하는 사람들을 청와대에 불러가지고 격려하면서 임자 뭘 밀어줘야 될까? 그래서 일본에서 기업하고 있는 사람 중에 유찬우라고 있어. 유찬우. 그 사람 일본에서 기업을 잘하고 있는데 불렀어. 사람을 보내가지고 청와대에 불러가지고 어르신네 기업을 우리 조국에 와서 하세요. 우리 정부에서 밀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풍산기업이요. 실탄 만드는 거, 포탄 만드는 거. 왜 풍산기업이냐? 유찬우가 풍산유시요. 자기 12대 선배가 유성룡이야. 유성룡. 임진왜란 때 최고의 재상이 유성룡이지요. 유성룡이 이순신을 추천했어요. 그 최고의 재상이 유성룡인데 그 유씨들은 그 자부심 있는 거예요. 우리 12대 조상 유성룡 재상. 그 풍산 유씨 따서 이제 풍산 금속 그걸 만들어서 그게요 전 세계 실탄 포탄 생산의 최고지요. 미국 전국이 한 달에 만드는 포탄이 3만 발이에요. 유럽 전체에 5만 발이 안 돼. 근데 풍산 금속은 한 달에 포탄 만드는 게 20만 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재고되어 있는 155mm 포탄이 350만 발이 있어. 그게 쌓여 있어. 그러니까 이게 우크라이나로 들어가면은 러시아가 감당 못하지요. 근데 그걸 군사정부 때는 기업가들을 밀어준 거예요. 밀었는데. 그런데 문민정부가 들어와가지고 기업가를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 이재용을 감옥에 3번 넣었잖아요. 이재용이 삼성의 그 이병철이 손자지요. 감옥에 3번째 들어가니까 일본 소니가 축제를 벌였어. 이제 됐다. 응? 기업 총수가 감옥 들어갔으니 우리 소니가 뺏겼던 것을 회복하자. 소니 거기에 임원들이 모여가지고 축배를 들었어. 이게 정부가 기업가를 자꾸 이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이 나라에 안 좋은 일이지요. 그러니까 북한은 죽었다 깨도 안 됩니다. 핵무기 아니라 뭐 있어도 안 됩니다. 나는 북한을 일부러 궁금해서 여러 번 다녔는데 낮은 선봉에 고아원을 세웠어요. 우리가. 고아원을 세우는데 아이들 한 200명 같이 살 수 있는 고아원 세우는데 같은 시기에 소망교회에서 고아원을 그 낮은 선봉에 세웠는데
320만 달러 들었대.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320만 달러 들 일이 아니란 말이야. 그 내가 이제 인원을 했지. 이제 전략을 세운 거예요. 우리가 중국에서 자재 사다가 북한 노동자들하고 시켜서 직영을 하자. 그래서 28만 달러밖에 안 들었어. 10분의 1이 안 든 거예요. 그 왜 적게 드느냐? 이 노동자들이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어영부영 아침을 굶었는지 어영부영 하다가 12시가 되면 또 집에 점심 먹으러 가. 2시간 만에 와가지고 밥을 못 먹었는지 어영부영 하니까 생산성이 올라가지를 않아. 생산성이. 할 수 없이 중국에다가 100명을 데려왔어. 중국 노동자들을. 중국 노동자들의 생산성은 한국 노동자들의 2분의 1밖에 안 됩니다. 한국 노동자들이 한 사람 하는 걸 그건 두 사람이 해야 돼. 100명 데려와서 한 2달 뒤에 조사를 해보니까 감독관이 미국 교포인데 그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북한 이거는 망하게 됐어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 노동자들의 생산성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되겠냐, 이게. 응? 그러니까 그런 생산성이 없는 나라가 어떻게 원자탄 있다고 되냐, 이게요. 그러니까 북한적은 안 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직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28만 달러에 딱 했었지요. 그러니까 이 남한이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져야 돼. 북한이 전부 그 우리가 이제 농장을 하나 했는데 농장 낮은 선봉에 이제 시인면위원장이 시장이지요. 시장한테 우리가 시범 농장을 하나 해가지고 북한 농민들 좀 본을 보일 테니까 좀 합시다 했더니 농산국장을 불러가지고 김 선생 모시고 저 언덕 위에 가서 김 선생이 골라 잡는 땅을 무조건 주라고. 그래서 내가 중국으로부터 갤로퍼를 갖고 들어갔어. 갤로퍼를 타고 언덕 위에 올라가서 농산국장이 밑에 밭이 쫙 있거든요. 언덕이니까. 골라 잡으시라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골라 잡으시라요. 그래서 아니 농사 짓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골라 잡으면 그 사람들은 어떡하요? 그랬더니 그 자본주의 생각하지 마시라요. 다 수령님의 땅이고 인민의 땅인데 딱 골라 잡으면 그 농민들은 딴 데로 보내면 되는 기라요. 요또고 저 편리하네.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한 3, 4만 평 잡았어. 우리 땅이 된 거요. 그 자리에서. 그 땅을 보러 갔지. 이제 갔더니 가을에 11월이요. 거의 11월. 그 농사 짓고 나면 강내에 비고 나면은 그루터기가 있잖아요. 그루터기가 요거 새끼손가락만 해서 수수 농사 지었구만요. 수수는 그루터기 요만하거든. 아니야요. 옥수수 농사 지었어요. 그래서 아니 옥수수는 그루터기 이만해야 되거든. 근데 요거만 하면 수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옥수수가 요 정도면은 조그마한 게 2개밖에 안 열렸겠는데 그랬더니 잘 아시는구만요. 그래서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늘이 하는 일을 어떡합니까? 가물었다가 홍수지고 홍수졌다가 가물고 하니까 농사 폐롱했지요. 그래서 내가 땅에 흙을 한 주먹 쥐어가지고 이렇게 바람에 이래 흩어보니까 이게 바람에 휙 날아가는 거예요. 이걸 농사에서는 떼알 구조, 나달 구조 그래요. 나달 구조는 유기질, 거름이 없어가지고 바람에 휙 날리가는 겁니다. 그건 농사가 안 돼요. 떼알 구조는 유기질, 퇴비로 뭉쳐져가지고 덩어리가 되죠. 그러니까 이 떼알 구조가 아니고 나달 구조네요. 아마 50년간 퇴비를 안 넣으면 이래 됩니다. 그랬더니 할 말 없습니다. 왜냐 집단 농장이니까.
네 땅도 아니고 내 땅도 아니니까 아무도 퇴비를 안 넣어. 그렇지요? 그러고 네 땅도 아니고 내 땅도 아닌데 옥수수를 계속 심으면 옥수수가 지력을 빼먹는 작물이요. 그걸 지력 수탈 작물 그래. 지력을 돋궈주는 작물은 콩입니다. 콩. 지력을 빼먹는 작물은 인삼, 담배, 옥수수, 지력을 빼먹는. 거기다가 퇴비는 안 넣고 몇십 년 옥수수 먹으니까 농사가 안 되는, 수확이 안 되는 거죠. 그래, 그것도 수확을 거다 놓으면은 공산당에서 다 가져가 버리네? 가져가가지고 배급을 주니까 누가 열심히 하겠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흙이 나달 구조가 된 거예요. 그래, 이래가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농산국장이 그래요. 김 선생,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말 입 밖에 내지 말고 3년만 해보시라요. 해보는 결과를 가지고 말해야지 미리 말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옆에 보니까요, 언덕이 하나 있어요. 저건 무슨 언덕이에요? 그랬더니 옛날부터 있던 그냥 언덕이에요. 언덕이 있을 자리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토탄이에요. 토탄, 이탄 혹은 토탄 그래요. 옛날에 나무가 된 건 석탄이지요. 풀더비가 된 건 토탄이에요. 풀더비가 쌓여가지고 토탄이, 이거는 퇴비 원료로 최고입니다. 내가 이제 남한에 서울에 와가지고 대덕단지에 거기 미생물 하는 데가 있습니다. 남한에 미생물을 갖다가 그 토탄 싸가지고 미생물 발효를 시켰더니 최고 퇴비였대요. 그걸 이만큼 깔았어. 깔아가지고 밭 흙을 비옥하게 했더니요, 3년 만에 아주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자 캘 때 갔는데 동네 집단 농장 아줌마들 불러가지고 감자를 캐는데 아줌마들이요, 아이고 8개 열려슈다, 10개 열려슈다. 자기들은 한두 개 열리는데 감자가 이 종자가 태화해가지고, 그러고 이제 곰보병 가는 거 있어. 그건 자주감자요. 색깔이 자주감자. 거기 벌레 때문에 숭성숭성 그렇게 아주 병들고 수확이 적어요. 2개, 3개 나오는데 우리는 8개, 10개 나오니까 10개 열려수다 이러니까 내 감독관이 있어요. 정치보위부 장교가 뒤에서 보고 있는데 그 입으로 농사 짓습니까? 응? 듣기 싫은 거예요, 자기는. 그래 되니까 북한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청년 한 명이 점심시간에 이제 우리 간부들은 식당 가서 먹는데 식사하러 가자 그래서 나는 그냥 인민들하고 같이 먹을라요. 내가 고집을 부르니까 뭐 자기 옆에 있다가 잠깐 나가더라고요. 청년 한 명이 나를 옆구리를 찔러요. 옆구리. 자기 좀 따라오라는 식이야. 그러니까 따라갔더니 밭 한쪽 구투기에 땅을 파더니 그 농심라면 껍데기 있잖아요. 바닷물에 밀려온 라면 껍데기를 땅에 묻어놨어요. 그걸 끄집어내가 참 인쇄 잘 됐다는 거예요. 남조선에 이렇게 인쇄를 잘합니까? 이거는 일회용 라면이라서 대충 한 거요. 응? 수준이 다르지요. 그랬더니 부럽수다래 이러더니 마침 누가 옆에 오니까 남조선은 거지만 득식을 하다지요. 그래서 참 슬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되는 나라예요. 안 되는 나라. 그러니까 북한은 죽었다 깨도 우리 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김정은이 12월 26일 날 당 세포 3,000명 모아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국의 당 세포 3,000명 모아놓고 이 남조선과 북조선은 딴 나라입니다. 동족이 아닙니다. 그 정식으로 대한민국이라 그랬어. 대한민국은 우리하고는 인연이 없는 딴 족속입니다. 완전히 동짝선언한 거야. 통일하기 싫은 거야. 통일했다 하면 잡히 먹으니 자기한테 다 먹이는. 그래서
지금 휴전선에 벽을 쌓고 있습니다. 베를린 장벽 같은 벽을 거기 133km 마일 그걸 전부 벽을 사니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러고 지뢰를 까는데 남쪽에서 올라가는 쪽에 지뢰 까는 게 아니라 북한 쪽에 지뢰 까는 겁니다. 왜냐? 탈북자들 막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딴 민족이라 선포했는데 우리 정치가 중에 문재인 때 비서실장하던 사람이 임종석이 있어요. 임종석이 한 달 전에 우리 대한민국과 북조선은 다른 민족이 딴 나라입니다. 그랬어요. 공적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가 지시를 받은 거지 이제 벌써.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재고 정리를 해야 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개척정신, 창조정신, 기업가 정신에 경영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합쳐서 기업가 정신입니다. 첫째는 창조정신이에요. 둘째는 개척정신이에요. 셋째는 공동체 정신이에요. 이 경영학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창조 이야기, 창조정신. 성령 받으면 창조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개척정신. 요소가 말하는 스스로 개척하라.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개척정신이 창조정신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 정신. 그래, 성경은,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공동체입니다. 왜냐? 하나님 자신이 한 분 하나님인데 공동체로 계시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인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요, 삼위일체. 이 하나님 자체가 공동체라. 그래서 예수 잘 믿으려면은 혼자 깨끗하게 사는 거는 잘 믿는 게 아니에요. 같이 미우나 고우나 대로 찢고 뽑고 사와도 같이 잘 믿어야 이 공동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이 복받은 것 중에 하나는 이 기독교, 특별히 프로테스탄트 처치가 한국 종교의 주류입니다. 주류. 메인스트림. 한국은 개신교가 한국의 주류이기 때문에 앞으로 통일 한국이 돼서 세계 선두 국가로 나갈 수 있는 영적인 정신적인 바탕이 있는 겁니다. 아멘 하시지요? 내가 볼 때는 틀림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수아 같은 책은요, 그런 각도로 읽어야 돼. 그런 각도로. 그러고 모세나 여호수아나 사도 바울이나 그런 창조정신, 개척정신, 공동체 정신에 완전히 이거는 뭐 메달감들이지. 그런 정신을 이어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당에 그냥 목사님 시킨 대로 아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가슴이 뜨거워져 가지고 창조정신. 두 번째 뭐라고요? 개척자 정신. 세 번째 공동체 정신을 몸으로 익혀야 돼. 몸으로 익혀가지고 기업하는 사람, 크리스찬들이 기업을 많이 해야 돼요. 크리스찬들이 기업가가 많이 나와야 됩니다. 요즘 크리스찬 기업가들이 꽤 나오더라고요. 하림, 그 사람은 이제 지도갑니다. 고등학교 때 당맥해가지고 그 돈 벌어가 학교 다녔어요. 하림의 회장이, 이거 일이 뭐이더라, 근데. 그러고 요새는 다단계 하는, 아토미 그 본사가 공주에 있는데 가보고 놀랬어요. 본사를 졌는데 한국 기업인 건축상을 탔어요. 한국 건축상을 탔는데 아주 아이디어 자체가 뛰어나요. 그래서 아토미 박한길 사장은요, 이거는 기업가 정신이 투철합니다. 완전히 밑바닥에서, 또 간경화증 걸려가지고 죽음을 선고받았는데 먹고 살기 없으니까 가방에 재고품 갖고 다니면서 팔기 시작해가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지금 뭐 작년에 2조 매출 올렸더라고요. 근데 그 참 신실한 장로지요. 크리스찬들이 기업에 많이 진출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왜냐?
성경을 바로 읽으면 기업가 정신이 나오게 돼 있어. 창조 정신, 개척 정신, 공동체 정신. 그걸 잘 예배당 안에만 목사님 말 잘 듣는 교인 되려 그러면 안 돼. 그럼 비둘기같이 순진한 건 될지 몰라라도 뱀 같은 지혜가 없어. 그러니까 전략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부딪혀서 나이 탓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나이 80인데 모세가 몇 살에 시작했습니까? 80에 시작했어. 아까 갈렙이 헤브론 산을 이 산지를 주옵소서 할 때 몇 살입니까? 85세지. 아브라함이 몇 살에 부름을 입었습니까? 75세요. 그러니까 나이를 잊어버려야 돼. 나이를. 앞으로는 건강 상태가 좋아가지고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120 산다는 거예요. 재수 없으면 150까지 산대. 응? 지금 우리 나이는요, 우리 뭐 당뇨, 고혈압, 특별한 병이 없으면 우리도 100살 다 넘겨요. 100살 넘겨요. 나도 지금 뭐 그런 게 없으니까 아마 100살까지 가지 않을까. 또 재수 없으면 120까지 가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창조적인 정신, 개척 정신, 더불어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정신을 몸으로 익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둘의 가족들은요, 어디서 뭘 하든지 그런 성경적인 정신을 체득, 몸으로 익혀야 돼. 몸으로 익혀가지고 또 자기는 뭐 못하더라도 자식들을 그래 교육시켜야 돼. 응? 뭐 공부 잘해가지고 뭐 서울대학 가라 하지 말고 서울대학 나온 쪼다들이 깔렸어. 그렇지요? 나는 서울대학 서울상대 나왔잖아요. 서울서 상당히 멀리 있는 지방에 따라지 대학 나오는데 뭐 내가 할 일 다 하잖아요. 다 하잖아요. 그 어느 대학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나는 이제 대학교 강의를 많이 나가는데 지방대학 가서 강의하면은 야, 이 사람들아,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가 문제가 아니다. 대학 시절을 어떻게 보냈느냐가 문제다. 내 봐라. 내가 교과서다, 교과서. 지방대학 가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니까 지금 뭐 할 일 다 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정신이요, 정신. 기독교 정신의 특별한 것이 개척 정신이고 야인 정신이요. 들사람 정신이요. 근데 교회에서 그게 없어지는 거야. 너무 여자들 중심으로, 여자들. 그래 내가 어려서 우리 어머니가 자꾸 나한테 목사 되라 그래서 내가 어머니 나 목사 안 할라요. 왜? 그러니까 목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아냐? 그 영광스러우면 형이나 동생한테 하라 갔어. 내가 본교회 목사, 시골교회 목사님 있잖아요. 어머니가 뭐 사과, 과일, 사택에 갖다 주라 그래가지고 그 2kg 되는데 열심히 갖다 드렸더니 마침 갔더니 사모님이 부엌에서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 목사님 집에 가보니까 사모님이 부엌에서 울고 있었디다. 마누라 울기는 사나이가 사나이가 아니지요. 내가 그러고. 근데 내가 보니까 신방을 하는데 나이 든 권사님들 한 5명 앞에 쭉 가고 젊은 목사가요 성경을 요렇게 중국 내시 같아. 요렇게 요렇게 고개를 빼다 그래가지고 권사들 쫄쫄 따라가는 게 아이고 저거는 사나이 아니고 내시다 내시. 안 그렇습니까? 요래 성경 들고 왜 쫄쫄 따라다니냐. 그런 목사가 나는 변호사나 장군에서 어머니 호강시키랍니다. 아니다. 네 목사 되는 거이 내가 내 기도다. 그래서 내가 참 어머니 기도로 목사가 된 거이요. 목사가 됐는데 신학교 다녀보니까 이게 신학교 동기들이 이게 아주 소인배들이야. 목사들의 세계 의리가 능바주의보다 못합니다. 능바주의 오야봉 가면 뭐 죽는 지중은 합니다. 그런데 이걸 한 교회 의리 없습니다. 키워놓으면 잡아먹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게 지금 고쳐야 돼요. 왜냐? 기독교 본질에서 벗어나니까 그렇게 나쁜 점이 커지고 좋은 점이 약해지는 거이지요. 그래서 요수와 같은 책은 우리한테 지금도 교과서입니다. 경영 교과서고 세상사랑 교과서고 전략서입니다. 예, 오늘 성경 공부할 때 딴 얘기 좀 많이 해서 조금 미안하네요. 괜찮습니까?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아버지 은혜로 오늘도 좋은 날 허락하시고 하루의 시작을 말씀 공부로 여호수아 정신으로 갈렙의 정신으로 시작해 하셔서 감사합니다. 85세 된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헤브론 산성을 공략했던 그 정신을 이어받게 하시며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 스스로 개척해라. 살림은 꺾어 눕히고 적의 철병거는 격파하고 개척하라는 그 정신을 오늘 우리가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